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상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문산읍에 시세 반값 이하로 진행되고 있는 근린 주택이자 다가구 주택을 가져왔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 지리적 위치입니다. 문산읍의 교통 여건을 우선 살펴보면 이 부분이 자유로웁니다.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연계되는 아주 아름다운 도로죠. 이 부분이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로서 곧바로 문산읍하고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 경의선 철도도 있죠. 문산역이 바로 오늘의 물건 인근지에 있고 일본 국도 통일로도 지나갑니다. 이 문산읍은 교통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서울하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산단들이 좀 있습니다. LG 공장이 있고 여기 선유 산단, 여기 당동 산단이 있어서 이 지역의 주택 매매와 임대 수요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가보겠습니다. 자, 자이로에서 문산읍으로 연계되는 당동 IC를 거쳐서 문산읍 시가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지 주변에 4차선 대로에서 동네 어귀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주변이 12m 도로인데 오늘의 물건하고 형태가 똑같은 건물들이 줄비하게 있습니다. 1층은 근린이고 2층, 3층이 전부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이 보이네요. 10m, 12m 사거리 코너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주 심플하고 깨끗합니다. 주차장 부분입니다. 법정 주차대를 확보하고 있고요. 건물 정면에서 흠이 볼 데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측면과 후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편화면은 각종 홍보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도 이제 판단이 되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원룸과 1.5룸이 있다고 건물 주인이 현수막을 걸어놨네요. 임차인들의 또 주의사항도 걸어놓고 이 물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자,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시작되는데 한눈에 봐도 지저분하죠. 청소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는 거는 여기에 건물 내부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내부 공사를 끝나면 보통 청소를 마무리를 짓는데 내부 공사를 하고 난 쓰레기나 잔재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2층 내부 복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2층 부분입니다. 지금 208호부터 시작해서 207호 여기 각계층 8호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일러실인데 너무 깨끗합니다. 벽 타일이며 또 문, 또 현관 손잡이, 또 벨, 때가 전혀 안 묻어있는 깨끗한 상태다. 택배도 와 있는 거 보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계단석도 석회분으로 시공을 한 흔적이 역력한데 석회물이 그대로 흘러서 지금 굳어있는 상태. 막 고드름이 열려있네요. 뭐 이건 뭐 문제는 될 거는 없습니다. 청소를 해버리면 되니까. 자, 3층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왼쪽에 이제 왕강기 설치룸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상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자, 3층도 깨끗합니다. 내부는 계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사 4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4층에는 이 계단 시공하면서 이 석회분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청소가 안 돼 있죠? 또 벽에서도 이렇게 석회분이 흘러 있고, 뭐 이거는 뭐 매수인이 이거 청소를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방수가 안 돼서 뭐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 뭐 방수면은 뭐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는 보이질 않고요. 지금 4층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이제 왼쪽에는 이제 왕강기 설치룸이 있고 4층도 깨끗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문이 좀 열려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왔는 상태인데 내부가 너무 깨끗합니다. 여기 내부 인테리어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왼쪽에 세탁기, 또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벽지, 바닥 다 깨끗한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TV도 있고, 또 옷장, 또 냉장고, 상태가 A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내부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의외로 깨끗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깨끗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계단 깨끗하고 계단이 지저분하고 나고 그런 거는 큰 하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청소를 하면은 금방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옥탑의 계단 참인데 옥탑에가 지금 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4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레탄 방수로 깨끗하게 정리만 하면 되고요. 옥상도 이제 우레탄 방수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대가 좀 낮아서 향후에 몰탈로 이렇게 좀 보강을 하면 물이 안 고이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현장 답사를 통해서 건물의 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지로 오늘의 물건 사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70482, 강제 경매로 시작되는 물건으로서 2023년 7월 12일자에 고양 지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최초 매각 가격, 감정 가격이죠. 12억 9,400, 16,80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3회차 49%대 시작돼서 최저 매각 가격이 6억 3,400, 6만 8천원에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 1, 2, 39-16번 길이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 및 건물, 그리고 제시의 부분이 있죠. 토지 면적은 308.1평방미터에 93.2평. 건물은 지상 4층에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 약 50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그리고 이제 각 층이 45.42평씩 이제 3개층으로 돼 있고, 옥탑에 계단실까지 포함해서 연면적이 628.2평방미터, 190.4평이래 되는 비교적 큰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이 포함돼서 매각이 시작된 것을 이제 확인하고, 감정 시점은 1년도 좀 안 됐네요. 2022년 10월 19일자에 감정한 금액이고, 토지 감정 가격은 평당 515만 7천원, 건물은 433만 5천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225만 3천원이고, 감정가가 515만 7천원이죠. 평당 금액이. 자, 이 지역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 준자가 붙으면 이 땅값이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준공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주거 지역보다 높습니다. 준공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70%에 용적률이 400%까지 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많이 적어야 3종 주거지역에서 60%에 300%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높은 이유 중에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일조권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조권이라는 내용을 보면 통상의 건물을 지면 1층, 2층, 3층 이 면적대로 4층, 5층까지도 져야 되는데, 일조권에 해당이 규정이 되면 4층, 5층 부분에는 1층, 2층, 3층의 바닥 면적만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반 건축물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땅값 비싸고 건축비 비싼데 이 원하는 만큼을 건축 면적을 못 뽑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설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조권은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이제 일조권 해당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이유죠. 자, 일조권은 바로 이렇게 사선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또 건물의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땅값이 또 비싼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바로 이 원 안에 있는 물건이고, 이 준공업 지역은 모든 도시계획 법례상 이렇게 연보라로 표시되는 부분은 공업지역으로 표시됩니다.
자,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2년도에 한 11년 정도 됐는데 방금 현장 답사를 통해서 건물 상태를 본 결과 거의 10년 된 건물이 아니라 최근에 지은 건물처럼 아주 상태가 너무 양호했습니다. 단지 공사를 끝나고 나서 청소를 안 했고 옥탑 부분에 약간의 방수만 좀 안 됐을 뿐이지 신축급이다. 1층은 근린 생활시설 50평으로 이렇게 허가 났고 2층, 3층, 4층이 한 가구씩 허가가 났는데 각 층마다 8가구씩 증설을 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각 층마다 확인을 했던 결과 바로 8가구씩 확인했죠. 24가구가 증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면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오늘의 물건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2020년 12월 23일자에 매매를 통해서 한 3년간을 임대 수익 중에 있다가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설정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9월 23일자에 채권자 곽봉 아무개가 청구금액 4,007만 9천 원으로 강제경매 개시 신청을 했고요. 또 2022년 12월 6일자에 우리은행 근저당권으로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중복돼서 진행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선순위 경매 신청권자의 무이녀로 인해서 취소되는 그런 물건은 아니다. 좀 이렇게도 분석이 되고요. 감유도 한 건 있는데 5억 3,700만 원이나 되고요. 건저당 2건 있습니다. 우리은행 채권 최고 금액이 6억 9,360만 원에 개인 채권자 홍미 아무개도 3억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임차권도 2건 있는데 303호에 4천만 원, 406호에 3,500만 원에 설정되어 있는 물건으로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7월 29일자 우리은행의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 말소와 동시에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분석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등기부 등본상이나 또 등기 외적인 권리에 해당이 없음을 확인했고요. 이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가 2019년 7월 29일자 근저당권임을 확인했고요. 경매 개시일은 2022년 9월 23일자인데 해당 물건에 전입되어 있는 전입자 확인을 해보면 25가구 중에 전입신고는 12세대, 그 중에서 배당 요구한 세대는 8세대입니다. 이 8세대 중에 선순위 임차인이 2세대가 있습니다. 203호하고 303호가 있는데 바로 이 표시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말소기준 권리의 접수 일자보다 전입 일자가 빨라서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됐는데 여기 확정 일자도 접수 일자보다 빠릅니다. 요 30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배당 신고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없다. 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요. 자, 이 물건에는 전입신고자나 미전입신고자, 또 선순위 임차인, 또 임차권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들이 또는 전입자가 인도명령 대상으로서 임차 보증금 부담도 전혀 없는 그런 물건이다. 한마디로 매수인이 크게 부담이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으로 수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2018년에서 2022년도 사이에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가지고 신고한 금액인데 전세 보증금이 3,500에서 5천만 원에 신고가 되어 있고요. 이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 수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24가구에 3,500만 원. 근데 이 금액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임대 보증금이 무려 8억 4천만 원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 1층에 근린 점포가 있었죠? 1층에도 500에 100만 원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라도 8억 4천만 원이 발생되는데 최저 매각 가격이 6억 3,400, 6만 8천 원. 자, 이 계산대로만 해도 차액이 2억 이상은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 최소한도 무피 투자는 되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월세는 보증금 300에 월 35만 원을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고된 월세 기준으로 해서 임대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24가구가 있죠. 그래서 24가구에 보증금은 300만 원입니다. 보증금 합계는 7,200만 원이 계산이 되고, 월세는 24가구에 35만 원씩 계산하니까 월 840만 원이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 자,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연 계산을 해보니까 연 1억 80만 원이 월세 수익으로 발생한다. 아주 놀라운 금액입니다. 이런 정도만 최소한 나와도 이 물건 하나만 가지면 그냥 시세말로 평생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물건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여기도 역시 1층 점포는 뺀 금액입니다. 자,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나와 있는 부동산을 검색을 해보는데 오늘 분석하는 물건은 바로 이 동원 비일 요 물건이죠. 바로 10m와 12m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 위치는 좋은 건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블록 내에 있는 매물들을 이제 검색해 보는데 물건을 볼까요? 여기 물건 하나가 있네요. 자, 11억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또 뭐 같은 물건인데 12억에 나왔네요. 11억에 부동산에 내놓은 데도 있고 12억에 내놓은 데도 있고 여기도 물건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이 물건은 12억입니다. 자, 9억 5천. 자, 9억. 자, 국토교통부 시세도 볼까요? 2022년도에도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이 지역의 거래는 그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도에는 또 거래 사례가 있나? 자, 2023년도에도 거래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네이버의 매물대와 또 국토교통부의 매물대를 비교해 봤습니다. 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었죠. 대지가 308.1평방미터, 연면적 628.2평방미터. 사용 승인일이 2012년 1월 3일자에 건축물 관리대장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 물건이 이번 차수 3회차에 6억 3,406만 8천 원에 시작되는 것을 앞서서 확인했습니다. 네이버의 매물대가 이 지역에 나온 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 자, 여기 가운데 하나 나와 있네요. 매매가가 11억. 그런데 보증금이 2억 7,500만 원에 월 480만 원에 이렇게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나 건물 면적이 우리 면적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보증금하고 월세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방은 12개입니다. 거기다 대고 융자금까지 또 4억 4천이 나왔네요. 잘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물건이 이런 물건하고 얼마만큼 면적이나 또 위치나 그런 것이 차이 나는지. 자, 여기도 물건이 있는데, 자, 볼까요? 이것도 매매가 11억에 나왔는데 방수는 19개입니다. 대지하고 건물 연면적이 나왔는데 건물 연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는 628인데 여기는 485입니다. 무려 연면적이 한 40평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보증금이 1억 3,400에 912만 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지금 네이버에 나오는 매물들은 허위 매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매매가가 12억인데,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는 이제 공개가 안 됐는데, 여기는 방수가 30개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여기도 보증금하고 월세가 이제 상당하다. 근데 면적은 우리보다 작습니다. 건축 면적은. 자, 여기는 이제 매매가가 9억 5천만 원에 나왔는데, 방수가 24개네요. 우리하고 똑같네요. 자, 여기는 이제 면적이 우리보다 살짝 큰데, 6,500에 900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매물대는 방금 얘기했듯이 허위 매물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앞서서 임차인들의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임차 보증금을 평가를 했는데 840만 원을 평가했습니다. 결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주변에 있는 물건에 비해서 높게 평가한 금액은 아니다. 평가가 됩니다. 자, 가격을 종합 분석을 해보면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6억 3,400, 6만 8천 원이었죠. 전세보증금 기준에서 임대 수익을 계산했을 때 8억 4천만 원이 계산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의 2억 이상의 이제 또 차액이 생기는 거고, 주변 매물 평균 가격을 보니까 토지 면적 기준에서 평당 1,100만 원의 매물대가 나왔었는데, 그런 계산에 의해서 우리 면적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0억 2,3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다고 보면 현재 최저 매각가 기준에서 거의 3억 이상이 차익이 발생하고, 또 실거래 평균 가격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선율이 바로 인근에 있는 D입니다.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곳에 지금 다가구 주택, 근린주택을 지금 발췌를 해보니까 9억 5천에 매매된 것이 있고,
11억 4천에 매매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평당 1,015,000원에 지금 거래가 됐는데 이 금액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물건 가격이 9억 4,400만 원에 상당한다. 감정가는 12억이 넘는 걸로 계산을 했지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본 이 금액이 최저 매각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익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이 매력적이고 좋은 가격입니까? 이 물건이 최종 평가 분석을 해보면 등기상 인수되는 권리가 없고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서 추가 부담금이 없는 물건으로 분석이 됐고요. 가구수 증가로 인한 수익에 비해서 낮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임대보증금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우리가 평가를 해봤고요. 또 주변 매물 가격보다도 낮은 금액을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또 실거래 가격보다도 낮은 금액. 자, 얼마나 좋은 물건입니까?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물건이고 높은 임대 수익률과 안정적인 투자 시세 수익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분석, 등기상에 대한 권리 분석, 또 임차인 분석, 또 가격 분석, 임대 수익성 분석까지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임대 시세, 매매 시세, 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